오늘은 한 전직 교사분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직 시절에는 학생들 앞에서 당당했고 교무실에서도 존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 생활비는 줄지 않았고 연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분은 작업복을 입고 공용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람들은 은퇴자를 바라보며 그래도 연금 나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경제적인 체면,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평생 전문직으로 일해온 사람일수록 이 감정은 더 깊고 더 아픕니다. 이분도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30년 수많은 학생을 가르쳤던 자부심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막상 현장에서 자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정체성의 붕괴가 찾아온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적 이유는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의 공백, 고립감, 역할 상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집에만 머물면 더 빨리 늙는다는 걸 몸이 느끼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 역할이 없으면 존재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첫 출근 때 분명히 충격을 받았지만 한 달 뒤 다시 인터뷰를 했을 때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정해진 일을 하고 끝나면 성취감을 느끼고 그 평범한 과정이 다시 그의 하루를 지탱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노인 일자리는 내 능력을 낮추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굴욕처럼 느껴졌던 일이 시간이 지나자 정서적 복구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행복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역할의 유지입니다. 역할은 반드시 큰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월급이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정체성과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와 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건강 지표도 훨씬 안정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현장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작업 강도가 예상보다 높기도 하고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젊었을 때의 나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비하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의 수준이 아니라 일의 의미입니다. 일이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전직 교사분도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직업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버틴 게 아니고 일 덕분에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오늘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일은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이고 자존감을 지키는 장치이며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누군가가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은퇴자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바로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위해 선택하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그건 하락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감정이 있다. 바로 평생 쌓아온 경력과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따라오는 공허함과 미묘한 열패감이다. 전직 교사였던 한 남성의 사례는 이 감정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교단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었고 동료들과 함께 교육 현장의 책임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은퇴 후 그의 하루는 조용하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아내는 그를 걱정했지만 그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다.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바로 본인이었다. 그러다 결국 생활비 압박과 심리적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노인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첫 출근 날 그는 익숙한 셔츠가 아닌 작업복을 입고 낯선 공간에서 물건을 옮기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순간이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면 감정의 파도는 생각보다 훨씬 높고 거세다. 은퇴라는 전환은 단순히 직업의 끝이 아니라 정체성의 이동을 의미하며 그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예상을 뛰어넘는 심리적 충격을 준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확신이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자존감의 흔들림이 더 큰 상처를 남긴다. 인터뷰를 이어가는 동안 그는 자신이 겪었던 복잡한 감정을 차분히 털어놓았다.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고 말했다. 칭찬과 존중이 익숙했던 시간에서 벗어나 낯선 일을 하는 순간 자신이 작은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힘들었다고 했다. 처음 몇 날은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자기 자신을 모르게 계속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전과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와 리듬의 회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해 인사를 건네고 작은 일을 해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과정은 그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돌려주었다.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서서히 다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사람은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느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은퇴 후 심리적 안정성의 핵심 요소로 역할의 지속을 꼽는다. 사회적 역할을 잃으면 우울감과 무기력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남성일수록 그 타격이 크다는 연구도 있다. 역할은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이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구조물이며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의 핵심이기도 하다. 일을 하며 생기는 규칙적 생활 리듬은 신체 기능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접촉은 고립을 막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일의 크기나 월급의 수준이 아니라 일의 의미가 자신에게 어떤 감정적 지지 구조를 제공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노인 일자리는 단순 작업이나 반복 작업이 많고 환경이 이전 직장과 크게 다를 수 있다. 그 차이를 감당하는 데는 체력보다 마음의 힘이 더 많이 소모된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은 첫 출근 날 충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적응해 나가고 오히려 일상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런 질문은 과거의 자신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미래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질문은 이와 다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일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가?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질문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해준다. 전직 교사였던 그분도 처음에는 자신이 낮아지는 느낌 때문에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일이라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은퇴 후에 자존감을 다시 회복한 순간은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그에게 노인 일자리는 생계를 위한 선택이자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젊을 때는 돈을 위해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의미를 위해 일한다. 사회적 존재감을 잃지 않기 위해 일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고립되지 않기 위해 일한다. 일은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사회적 연결이며 심리적 복구 장치이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통로다. 어떤 형태든 일을 하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앞을 향한 움직임이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일이 몸을 지키고 정신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역할을 잃는 순간을 마주한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이다. 일은 자존심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는 길이며 은퇴 후 삶을 다시 세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 구조이고 그 구조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로 바뀌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은퇴라는 전환점에서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생존이고 생존 이후에는 다시 의미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화려한 직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역할의 복원이다. 오늘 이 칼럼의 결론은 분명하다. 은퇴 후의 일은 후퇴가 아니라 회복이며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출발점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당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구조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모든 일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당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